이런 가운데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있죠. 이 잠재적 잠룡들도 공수처를 향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공수처 폐지, 책임,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공수처 책임져라. 홍준표 시장은 공수처장,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에 어떤 속내가 뭘까요? 일단 공수처가 국민의힘의 인사들에게 공적이 된 거죠. 대표적인 주적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 지지층 내에서는 좀 궁지에 몰려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적을 때림으로써 우리 같은 편이잖아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책임져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공수처가 중요한 것이 이게 폐지냐 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지됐을 때 어떻게 제대로 할 건지 혹은 폐지됐을 때는 어떤 대안으로 갈 건지 이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해법이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어요. 크게 극명하게 공수처에도 앞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어느 것이든 간에 상세하게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 폐지론이라도 일관되게 펴왔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검찰총장 시절에 공수처 찬성한다고 밝힌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분 대통령 후보 된 다음에 공수처를 폐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때는 또 폐지론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자 폐지가 옳다고 내내 생각해왔던 분이라도 폐지가 안 되는 현실에서는 그럼 야 요거는 바꿔보자. 공수처법을 개정해보자. 이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그때 반대했었는데 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거봐 폐지하자고 했잖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정치인가. 폐지됐을 경우의 대안과 그리고 폐지가 안 될 경우에 유지됐을 때의 대안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게 정치권의 자세예요. 예. 그 점에서는 저는 정치권에서 공수처법을 허술하게 만든 민주당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힘도 그 허술함을 방치하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다시피 한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의 관계였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같이 오히려 책임지고 그러면 본인들이 뭘 부족하게 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대선 주자 중에 정말 빈말이라도 야 우리가 그때 이 시점에서 그 법을 어떻게 조정할 걸 그랬다.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확실히 튀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남 탓하는 정치인들보다. 예. 지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네, 야권을 중심으로는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당일을 다시 돌아보죠.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일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 검찰이 법원장 아까 그 고검장 회의만이 아니라 전국 이 검사장 회의를 거친 끝에 그 구속 아까 그냥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박수를 쳤습니다. 당시에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느냐? 초유의 일이거든요. 검찰이 자신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누구를? 윤 대통령을. 그런데 지금 10일 더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9시간 동안 고민을 했느냐? 두 가지 선택의 길이었어요. 불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느냐. 왜 불구속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이 지금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앙지법에서 안 받아들여 주잖아요. 예. 열흘 동안이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은 제 기억에는 공수처 수사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라고는 고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10일 동안 대통령을 소환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아니다. 공수처법이 없다라고 열흘밖에 안 된다라고 하자 검찰은 그때 내가 수사하지 아니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소를 했을 경우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담이 당연히 있어요. 검찰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공소를 유지해야 돼요. 재판 기간 동안 그냥 깨져서 그냥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온다? 그럼 검찰은
민주당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해놓고 왜 그러면 기소를 했느냐 이렇게 따질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 9시간 동안 고민한 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수사 없이 기소를 하느냐. 충분히 그걸 고민하고 그때 당시에 6시 25분에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날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날로 계산하는 거를 얘기하면 27일이 맞다. 그리고 검찰 기소한 거 잘했다. 이렇게 당시에 해놓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당시에 그걸 계산하면서까지 지금 검찰이 그랬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어떤 비난을 위한 비난, 결과론적 비난입니다. 예,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도 정치권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법원이 재반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구속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항고를 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가 달라집니다. 저희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재판장이 보석 결정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하는 상황, 구속 취소 결정에 검사는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만약에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겁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 구금 상태가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홍 전 의원님,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면 네. 뭐 외부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장외 메시지를 낼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더라도 당분간 외부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건강 그다음에 문제요? 예, 예. 또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탄핵 전국에서 아무래도 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좀 그 외부 활동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보시는 어떤 시각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메시지를 내더라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압축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만 좀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으면은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었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이 공수처가 생겨났죠. 그다음에 또 3단계로 검수완박이 민주당에 의해서 후다닥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굉장히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사를 2023년도에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만 하더라도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일선 경찰서에서 소위 말해서 수사 종결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종결을 못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이 법률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하게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 우리가 공수처에서 봤지만 이렇게 공수처 같이 좀 어중간하고 있는 이상한 기관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떤 수사권 내지는 수사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한 다툼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뭐 민주당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그냥 밀어붙였고 압도적인 어떤 다수석에서 만들어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곧 우리가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석방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저희가 현장 연결을 해볼 텐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렇게 석방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검찰이 좀 어떤 결정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항고를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항고를 안 하면 지금 판사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마저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판례도 없는 상태고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판단을 할지 헷갈리는 상황, 이런 예.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일수 계산 문제도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걸 항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지금 이번에 나온 판단이 판례가 돼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서 또는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오는 게 필요하다.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걸 항고를 안 하는 순간 문제는 이 지금 판단이 판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네.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이 처음에 본인들이 계산한 법에 의해서 그 시간이 맞다고 해서 그 구속 기소를 한 건데 사실 지금 판단을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견이 다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다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고를 안 하면 검찰이 그러면 계산은 지금까지 그리고 일계산을 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항고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내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검찰청법에도 보면 이 건과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청법 4조 2항에 보면 수사를 진행한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모 사건 같은 경우 수사한 사람이 기소해가지고 그게 공소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수사를 한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의 사건을 보고 기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예.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한 기록 가지고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런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된다는 건 검찰청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